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공격 축구로 시즌 초반부터 돌풍을 일으킨 광주FC가 정규 시즌 3위를 확정지으며 창단 13년 만에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기업 구단에 비해 열악한 시민 구단의 한계를 뛰어넘은 값진 결과인데요. 내년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까지 따내는 겹경사를 일궈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내년 시즌 아시아 축구 진출의 운명이 걸린 광주FC의 시즌 최종전. 포항 스틸러스와 0대0으로 비겼지만 경쟁팀인 전북 현대와 인천 유나이티드가 나란히 패배하면서 광주FC가 정규 시즌 3위를 최종 확정합니다. 2부 리그에서 승격한 첫 해, 창단 13년 만에 최고 성적을 거두면서 내년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플레이오프 진출권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선수들이 열심히 해줘서 그렇게 좀 믿게끔 그리고 도달하게끔 했으니까 칭찬해주고 싶어요. 네. 기업 구단에 비해 떨어지는 보수와 지원, 그리고 훈련장조차 없는 열악한 전용구장 등 시민구단의 한계를 벗어난 값진 성적. 시즌 초반부터 강등 여부에 상관없이 화끈한 공격 축구로 성적과 함께 팬들에게 감동을 주겠다는 이정효 감독의 리더십과 선수들이 똘똘 뭉쳐 일궈낸 결과였습니다. 이 같은 선수단의 열정에 광주 홈 16경기 8만 6천 명, 평균 4,500명의 관중이 입장해서 흥행 면에서도 최고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어느 팀을 붙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또 이길 수 있겠다는 믿음으로 좀 응원을 했던 것 같아요. 더욱더 흥겹게 그리고 더욱더 선수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응원을 할 수 있도록 바뀐 게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이정효 감독은 시즌 초부터 3위를 목표로 자신과 선수단을 믿고 신념을 굽히지 않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면서 이제는 훈련장 확충 등 부족한 축구 인프라 구축에 구단과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해줄 수밖에 없게 만들자. 이제는 이 정도면 이제 해줘야죠. 네, 좀 많은 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해주면 저희 광주 시민분들하고 팬분들이 좀 뭐라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야구도시 광주에서 올 시즌 뜨겁게 축구 열기를 지핀 광주FC는 이제 리그 우승과 함께 내년 시즌 아시아 축구 무대 평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타라와 섬. 이 지명조차 생소한 섬에 80여 년 전 한국인 1,200여 명이 일제에 끌려갔다가 태평양 전쟁에서 숨졌습니다. 이 중 한 명의 신원이 밝혀져 오늘 고향인 영광 땅에 묻혔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얀 천이 공중에 휘날립니다. 그동안의 서름을 털어버리라는 듯 소복을 벗어 고인에게 바칩니다. 일제에 끌려간 지 80년 만에 유해로 돌아온 고 최병현 씨의 넋을 위로하는 유해 봉환 추도식이 영광에서 열렸습니다. 태평양 타라와 섬으로 강제 동원되어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고인이 되신 최병현님의 유해를 80여 년 만에 고국으로 모셔와 영광에서 태어난 최 씨는 1942년 24살의 나이로 고향에서 6,000km 떨어진 현재 키리바시 공화국인 타라와 섬으로 끌려갔습니다. 고인은 당시 1,000여 명의 한국인들과 함께 요새와 활주로를 만드는 등 일제의 전쟁 준비에 동원돼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1943년 11월 이곳에서 일본과 미국 사이에 벌어진 전투에서 숨졌습니다. A wounded Jap soldier. We took very few of these. Most of our prisoners were Korean laborers. 그렇게 수십 년을 낯선 땅에 있던 최 씨의 유해는 지난 2018년 미국 정부의 타라와 섬 유해 봉환 작업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시 아시아계로 추정되는 6월 152구가 발견됐다는 미국의 연락을 받은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낸 184명의 DNA와 대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마침내 2019년 기적처럼 152명 중 1명이 최병현 씨로 DNA 일치 판정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미뤄지다 이번에 한국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8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고 최병현 씨의 유해는 고향인 영광의 선산에 안치됐습니다. 생후 50일 만에 아버지를 여인 둘째 아들 최금수 씨는
80여 년 만에 처음 마주한 아버지 유골 앞에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내 생애에 아버지를 내 손으로 이렇게 모시고 우리 친산에 모실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감회가 깊고,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가해자 일본은 얼굴조차 내밀지 않았는데 그런 일본 정부의 반성과 책임을 묻는 한마디조차 없다며 한일 양국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80년 만에 귀향길에 추도사 하나 얻는 것이 윤석열 정권이 말한 한일 관계 회복의 상징이란 말인가? 타라와 전투에서 사망한 한국인은 1000여 명으로 파악되며 신원이 확인된 경우는 최 씨 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가해자의 책임 인정이나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8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온 최병현 씨의 영혼이 편안히 쉴 수 있는 날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20대 엄마가 부부싸움 끝에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아이를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는 부모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지난 한 해 부모에 의해 숨진 아이들이 14명에 이릅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던져 숨지게 한 25살 친모 김모 씨. 부부싸움을 하다 감정이 격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던지는 소리 나고 소리, 비명 소리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평소 다툼이 잦았던 이 부부는 사고가 일어나기 이틀 전에도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로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이 김 씨의 멱살을 잡았고 김 씨가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겠다며 112에 직접 전화를 건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건 접수를 원치 않는다는 김 씨의 요구에 되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친딸을 고의로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편한테 이제 그렇게 연락을 부인이 했나 봐요. 애들 손지겠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남편분한테 이제 연락이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 50명 중 14명이 부모의 손에 살해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에서도 경제적인 문제로 남편이 아내와 2 자녀를 모두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최근 있었던 것처럼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인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화가 났을 때 얼마든지 화풀이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또 있어요. 가정일이고 그리고 설마 부모들은 그럴 리가 없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너무 지배적이어서. 경찰은 숨진 아이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고흥의 유경 오리 농장에서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고흥군 도덕면의 한 유경 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 22,000마리를 살처분하고 반경 10km 이내를 이동 제한 조치했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검사 중인 가운데 전라남도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철새 도래지 소독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찔했던 경험 있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특히 어두운 밤중에 무단횡단을 하면 보행자는 물론 차량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주행 중인 택시 앞을 검은 물체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브레이크를 잡고 핸들을 틀면서 택시가 휘청합니다. 네 명이 한꺼번에 왕복 6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 횡단한 겁니다. 손발이 떨리고 만나서 확인하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손살같이 달려가시더라고. 이제 얘기도 못하고 너무 떨려서. 목포의 한 왕복 8차선 도로. 한 남성이 중앙분리대 화단 옆에 서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잠깐 뜸해지자 느긋하게 도로를 가로질러 건넙니다. 일부 시민들이 무단 횡단을 하는 지점에서 15m 떨어진 곳에는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고 그 모습도 다양합니다. 전화 통화를 하며 무단횡단을 하고 택시를 잡으려고 도로를 가로지르고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도 건너기도 합니다. 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기도 합니다. 취재진이 1시간 동안 3개 지점에서 확인한 무단횡단 건수는 10여 건에 달했습니다. 무단횡단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량이 무단횡단자 바로 앞에서 급정거할 경우 뒤따르던 차량까지 갑자기 멈춰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험하고 일단 학생들도 킥보드 타면서도 이제 무단횡단 많이 하니까 그거 보면 또 교통사고 날까봐 좀 위험하죠. 안 하는 게 더 좋죠. 무단횡단을 자주 하는 이런 도로에서는 조심을 좀 하는 편이죠. 항상 그런 일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난해 무단횡단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 6천여 건, 사망자도 265명에 달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후회스러운 그때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무단횡단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에 전국 지자체들이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 예산안 처리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도 올해만 1조 원이 넘는 보통 교부세가 깎였는데 지방세마저 크게 줄어 우려가 큽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까지 심사를 마쳐야 했던 정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 시한을 넘겼습니다.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도 예산 정국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 역대급 세수 펑크로 올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보통 교부세가 14% 줄었기 때문입니다. 당초 예산안보다 9조 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전남을 포함한 4개 도가 1조 원 넘는 교부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결산에 비하면 12조 8천억 원 줄었습니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 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지방정부 재정 운영까지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지방세도 전국에서 7조 9천억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안정화기금으로 발등에 불을 끄기로 한 전라남도 역시 본 예산 대비 1,500억 원의 지방세가 덜 거쳤습니다. 여기에 지역사랑 상품권과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등 삭감된 국비 사업들도 지방비로 충당하려다 보니 부담은 더 큰 상황. 각 시군들도 지출 구조 조정에 이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별 체납증서 활동을 강화하고 또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신세원 발굴도 좀 저희들이 노력을 할 거고요.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자체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죠. 광주에서는 조선대도 촬영지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는데 광양과 순천에서도 촬영된 걸로 알려지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의 봄뿐 아니라 1,000만 관객을 돌파한 흥행작들도 전남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지역 홍보와 경제 활성화에 적잖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신군부가 일으킨 반란을 한국 영화 최초로 조명한 서울의 봄. 군사 반란에 긴박했던 9시간을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연일 흥행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범죄도시 3에 이어 올해 두 번째 1,000만 영화 달성이 점쳐지면서 촬영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극절정 신군부에 맞선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 역을 맡은 정우성 배우와 전두광 역의 황정민 배우의 대결 구도는 광양항 일대에서 촬영됐습니다. 이 밖에 제1대학교 승주 캠퍼스와 장성 폐고속도로도 영화 속 주무대가 됐습니다. CG 작업을 한 거죠. 서울의 봄 후반부에 한 10분에서 20분 사이 나오는 그 대치하고 그리고 뭐 태크 같은 공차도 왔다 갔다 하는 과감은 거기거든요. 전남은 예전부터 영화 촬영지로 주목받아왔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다룬 한상과 명량, 그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 노량은 여수와 광양 일대에서 촬영됐고 관객 1,000만 명을 동원한 극한 직업과 택시 운전사도 전남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인접한 넓은 부지 사용이 가능하고 자연경관도 빼어나 촬영지로서의 매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전남 영상위원회가 20년 넘게 지원 사업을 추진해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행정적인 인허가 서비스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촬영이 힘든 공간이 광양항만청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재청 같은 공간에 저희가 촬영 협조 요청을 드리고 전남에서 찍은 영화와 드라마 작품은 지난해에만 56편에 이르고 이로 인한 경제 효과는 57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MBC 뉴스 김단미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저녁 7시부터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북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신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저서 DK의 눈물 북콘서트에서 현 정부 집권 후 지난 1년간의 왜곡된 법의 현 주소를 낱낱이 분석하고 진정한 법치주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민들과 토론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국 신당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광주에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문화방송이 새롭게 선보이는 뉴미디어 MBC 로컬 광주가 시작됐습니다. MBC 로컬 광주는 뉴스레터로 전하는 이메일 정보 서비스로 뉴스 에디터들이 지역민이 궁금해할 일자리와 부동산 소식, 행사나 맛집 등의 정보를 이메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다채로운 생활 소식을 담은 뉴스레터를 받아보려면 웹사이트 주소 kwangju.mbclocal.com으로 접속해 첫 화면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UCT 특위위원장이 서울과 부산, 광주를 3축으로 한 메가시티를 구축해 지방 소멸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전 위원장은 오늘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메가시티 구축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광주는 문화특별시, 부산은 해양특별시와 같은 방식으로 균형 발전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서울, 광주, 부산 3축 메가시티 제안을 환영한다면서도 주변을 흡수하는 김포, 서울 편입처럼 하는 메가시티는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